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 좀 해보죠. 네. 얼마 전에 이 영장 기각된 이후에 네. 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 제가 봤어요. 분위기 반전 위에서 작은 승리가 필요하다. 네.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은 정치를 해야 된다 보고요. 정치를 해야 된다. 네, 왜냐면 본인이 그 길로 들어섰잖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에게 제가 한 두세 살만 얘기해도 네.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 장관 했으니 어떤 내각 내에서 더 큰 역할, 총리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옵션이 열려 있다 본다. 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제가 봤을 때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통진당 해산이라는 성과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치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처럼 뭔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라는 성과를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타이밍을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그런데 거기서 그게 이제 이게 실패하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관료의 길로 가가지고 예를 들어 총리를 도전한다. 네. 거기는 인준투표가 있어요. 야당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아요. 민주당에서 무슨 수를 써서도 부결시킵니다.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막힌 길이 됐어요. 그러면 본인이 여기서 주저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 같이 능력 있고 또 여권의 인재풀에 들어있는 사람 같으면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총선 역할밖에 없어요. 어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 역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뭔가 작은 승리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정책적으로 보면 뭐 이민 정책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런 것도 얘기하고 몇 개 펼쳐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장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뭐 주목할 건 아니겠지만 작은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저는 뭐 그래도 무리 없이 업무를 추진했던 법무부 장관의 평가를 받고 본인이 선택해서 나올 수 있다. 다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구속 여부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총선에서 역할이 클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영웅적이고 대중적인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제도 김종인 장관이 어디 라디오 가서 말씀하셨던데 험지 돌파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거 정도가 차이가 있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다만 총리 트랙으로 가는 것이 사실상 막혀버린 상황 속에서 예. 그냥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정부 끝나고 이제 공직 생활 그만할 거 아니면은 네. 이번 총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다음 총선 때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타이틀로 더 힘들지 몰라요. 네.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뭐 수도권 간판 무슨 뭐 선대위원장 이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한동훈 장관 주목받을 거기 때문에요. 뭐 네. 간판급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반대로 지금까지 자신 있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인텔리 같아 보이고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굉장히 유능한 검사고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딱 거기에 맞는 특화 지역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요? 그거 여기서 언급하면 기사 날 테니까 안 하고요. 아이 뭐 이준석 네. 전 대표가 만약에 네. 공천권자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 0이지만 네.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카드 잘 써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은 굳이 따지자 그러면은 네. 그 강서벨트 중에 하나 나갈 것 같습니다. 강서벨트? 왜요? 강서 가불병 지금 보궐선거 있는 그 동네. 아니, 강서구 말고 강서 아 강서벨트. 예, 그 영등포, 양천, 강서 네. 그리고 좀 더 어려우면 이제 구로, 금천 네. 이쪽 관악 이쪽이잖아요. 여기 예, 양천. 서남권 소위 말하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영등포 정도도 굉장히 좋은 데다. 예, 한동훈 장관 같은 엘리트 이미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영등포 네. 을 같은 곳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 근데 거기는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네. 사실 그런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네. 서남권 네. 국민의힘이 그렇게 썩 유리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정도 역할은 해줘야 되는 네. 거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예. 한 지역에 있어가지고 핵이 될 만한 예전에 보면 김문수 지사가 부천 소사에 자리 잡으면서 네. 주변에 4명 정도 예를 네. 들어 뭐 그 당시 이매규 아니면 차명진, 이사철 이런 분들이 예. 당선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 영등포나 아니면은 뭐 좀 이 지역에 어디 자리 잡으면은 예. 그 주변에 둘러싸는 인재들을 아까 말했듯이 엘리트적인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로 삼으면은 예. 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 그게. 서남권의 축으로 예. 당이 좀 어려운 지역에. 왜냐하면 제가 굳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그 상대 정당인 민주당의 그런 이미지를 가진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 지역에. 아 서남권 쪽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런데 어쨌든 제가 공천할 거 아니니까 그거는 뭐 그냥 자 그러면 썰로 치고 하시면 됩니다. 자 썰 하나 더 해보자고요. 그러면 서남권 쪽에 축이 한동훈 장관이 가면 동북권 쪽의 축은 윤주석 전 대표 본인이 갑니까? 저는 그런 역할도 기대해 본 적도 없고 예. 저는 그냥 저 이번에 총선 하나 당선되는 게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저만큼 이준석 전 대표 보면 그 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만큼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에서 공천 줄 거로 봅니까? 상식적인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상식적인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식은 준다 할 거고 비상식으로 가면요. 비상식은 예측할 필요가 없죠. 뭐 이게 비상식의 레벨도 예. 굉장히 버라이어티하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